안녕하세요, 석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소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소낭이 어떻게 정확한 장소로 딜리버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냥 막연하게 소낭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뭐 소프체에서 골지체로 이동할 때도 소낭 형태로 이동을 한다 라고 이렇게 편하게 배우지만, 생각을 해보면 소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막으로 둘러싸서 안에 어떤 물질을 담아가지고 이제 소낭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멀쩡히 있던 막이 어떻게 동그랗게 변해가지고 심지어 그게 뜯겨지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소낭의 형성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했으면 이 물질적인 단계에서 생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소낭이 만들어질 때 피복이 필요합니다. 피복. 네. 이 피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보면 이런 게 이제 피복이거든요. 소낭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피복이. 피복은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잘 연구되어 있고 잘 알려져 있는 클라트린 피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낭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보면 요 막 바깥쪽에 이렇게 클라트린 피복들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소낭이 담고자 하는 어떤 물질이 있을 거잖아요. 그 물질과 결합하는 수용체들이 있게 됩니다. 수용체 이렇게. 그리고 요 클라트린 피복하고 요 수용체가 이 결합 부위가 없어요. 그래서 클라트린 피복과 수용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댑틴이라고 불리우는 요 물질이야. 그래서 요렇게 세트가 조립이 돼야 됩니다. 요렇게 요런 세트가 조립이 되면 요런 세트가 조립이 되면 막이 요렇게 우그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막을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들어오게. 그러니까는 원래 막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걸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려면 여기에 피복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요걸 당겨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요런 조립체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수용체도 종류가 많겠죠. 그죠? 왜냐면 소낭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물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물질에 맞게 수용체는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네모난 물질을 잡을 수 있는 수용체도 있지만, 세모난 물질을 잡을 수 있는 수용체, 동그란 물질을 잡을 수 있는 수용체, 수용체가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어댑틴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피복도 종류별로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이 되면 요게 지금 3개만 그렸지만 훨씬 더 많을 거고, 여기에 물질들이 조립하면서 이게 이렇게 늘어지게 되죠. 이렇게 늘어지게 되고, 이게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서 피복들이 더 붙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 처음에 3-4개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3-4개가 시작을 해서 이렇게 늘어지는 막 옆에 피복들이 붙으면서 결국적으로 이렇게 길게 쭉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늘어난 부위에 다이나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결합을 합니다. 요게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겼어요. 그게 이제 막에 이렇게 촥 결합을 해서 얘가 에너지를 써서 GTP를 사용을 합니다. GTP를 사용을 해서 요거를 꽉 조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끝까지 실로 묶는 것처럼 묶어가지고 끝까지 쭉 당기면 요 막이 딱 떨어지게 돼. 이 막이 딱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여기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세포 안에 내용물이 바깥으로 나오냐? 그건 아니고, 막이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구멍은 옆에 있는 막들이 빠르게 채워서 메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런 상태가 되죠. 이런 상태.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피복들이 떨어져 나가고 어댑틴도 떨어져 나가면 이런 소낭의 형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물질들이 담겨 있는 이런 소낭이 완성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시작을 소낭의 시작을 피복이 해준다. 피복과 어댑팅과 수용체가 세트가 돼서 처음에 막의 일부분을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물질들이 들어오면서 막이 늘어지면 피복들이 더 붙어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걸 끊어내는 건 다이나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럼 이게 어디에 생기는 거냐라고 보면, 보세요. 만약에 골지체에서 어딘가로 가야 돼, 바깥으로. 그러면 피복들이 이쪽에 생기는 겁니다. 이쪽에. 그리고 이게 이제 세포막이라고 치면 밖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피복은 이쪽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려고 하는 쪽에 피복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막을 함입시켜가지고 물질을 받고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소낭이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로 가면 뭐 어떤 물질을 나눌 때는 어떤 피복이고 뭐 수용체는 어떤 거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기작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구조로 해서 막을 구겨가지고 소낭이 출하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단백질로 에너지를 써서 잘라가지고 떨어져 나오는구나. 이런 것만 알면 나중에 특수한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물의 명칭만 바꿔주면 기작은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소낭이 만들어졌죠? 이 소낭이 어떻게 목적지를 찾느냐 이거야. 보겠습니다. 자, 소낭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건 두 단계의 인식 시스템을 갖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목적지를 구분하는 요 RAB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요 RAB 단백질. 그러면 요거를 인식하는 어떤 표적세포가 있겠죠. 요 소낭이 가야 되는 그 표적세포. 그 표적세포에는 요 RAB를 인식할 수 있는 요런 장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차적으로 소낭이 막 돌아다녀. 근데 요 RAB, 요 색깔의 RAB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는 요런 팔이 달려있는 RAB를 인식할 수 있는 저런 리셉터가 있는 표적세포를 만나지 못하면 소낭은 떠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이 소낭이 요런 리셉터를 만나게 되면, RAB 리셉터를 만나게 되면 이제 여기 결합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서 요 팔이 요렇게 이렇게 구조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면서 요 소낭을 막 쪽으로 당겨오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소낭에 인식표가 붙어 있는데 이 인식표를 알아볼 수 있는 세포 근처로 가면 그 리셉터가 수용체가 RAB를 인식해서 얘를 끌고 온단 말이죠. 이렇게. 자,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인식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요런 내부가 이제 수용성이죠. 수용성. 근데 우리 인지질 이중층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요 바깥쪽에 있는 수용성 물질이 요 소성 부분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한 장치가 없으면 그냥 막이 융합된다?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데리고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소낭에 스네어라고 불리우는 요런 구조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소낭에 있으면 베지클 스네어라 그래서 V, 그 다음에 요거랑 만나는 목적하는 이게 이제 목적 세포의 세포막이죠.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세포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포막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포막에 요 V 스네어와 결합할 수 있는 타겟이 되는 타겟 스네어, T 스네어가 존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RAB를 인식해서 끌고 오면 그 다음에 스네어 단백질들이 짝을 맞춰 봅니다. 이게 안 맞으면 당연히 그 다음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맞으면 요게 우리 이제 실 이렇게 꼬이듯이 이게 이렇게 맞으면 이게 꼬이면서 이 꼬이는 힘으로 얘를 이렇게 쭉 누릅니다. 원래 이게 요걸 요렇게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물리적으로 잡아가지고 이걸 실처럼
빼글빼글 여기 감으면서 얘를 쭉 당기는 거야. 그러면 막끼리 융합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일단 어딘가 우리 세포 내에서 어딘가로 보내지려면 보내지는 장소의 막에 타겟이 있는데 이 타겟과 내가 보내는 어떤 소낭의 표면에 있는 물질이 만나서 인식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낭이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 거구나. 우리 쪽에서 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먼저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막의 융합이 일어나기 전에 스네어끼리 맞춰가지고 진짜 이 소낭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맞으면 얘가 이렇게 쫙쫙쫙쫙 꼬이면서 막을 쭉 당겨가지고 인지 이중층에 강제 융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 소낭은 막의 일부가 되어버리고요. 이거 이제 막으로 되어버리고 이 안에 있는 물질은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혹은 목적하는 세포 소기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물질을 특정한 장소로 보낼 때 이러한 느낌의 기작들이 있겠구나를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건 아주 좋은 자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 명칭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면 좋죠. 근데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런 걸 찾을 거거든요. 명칭은 모르겠지만 뭔가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 이 타겟하는 어떤 세포에 리셉터가 있고 그 리셉터하고 결합하는 어떤 내가 보내고자 하는 소낭에 어떤 물질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게 오면은 또 다른 인식 부위가 있어서 이걸 물리적으로 융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뭔가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알아두면 좋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편하게 목적 소낭의 형태로 물질을 운반한다. 요 한 문장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뭐 15분 내외 영상이니까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면서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스네어들은 요렇게 떨어져 가지고 나오고 나중에 재사용하게 됩니다. 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